안녕하세요. 더블A국어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세 번째 시간 과학 지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과학 지문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워낙 세부적인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세부적인 정보는 읽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큰 정보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큰 정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은 과학 지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이제 말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과학 지문과 관련된 여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답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한 이런 숫자 같은 정보들로 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말에 확신을 가지고 과학 지문을 조금 더 크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과학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학 지문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 같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는 최대한 집중을 안 하는 게 좋다. 조금 더 크게 핵심적인 정보만 가져가도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지문은 2013년 6월 A형 지문인데요. 주제는 산란입니다. 제 강의가 10분 이내로 좀 짧게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지문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제가 1차 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다 설명해버리면은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한 30분, 40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상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 이 유튜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 강의로서 이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읽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 없고 혹시나 전체적인 설명이 조금 궁금하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제가 설명하는 이 2013년 6월 A형 지문, 특히 과학 지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나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잠시 영상을 멈춘 채로 이 지문을 읽고 나서 들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학 지문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 지문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 요 지문은 아까 산란이 주제라고 했었죠. 그쵸? 시간상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란은 나오죠. 그쵸?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이 글은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 그러면은 밑에 문단에서도 역시 각각 레일리, 미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모의평가나 수능 지문들은 굉장히 지문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는데 레일리 산란이 먼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렇게 레일리 산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 산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3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 산란이 뭔지를 읽는 게 조금 더 편했었거든요. 물론 읽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읽는데 미 산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레일리 산란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 산란이 나오는데요.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0분의 1, 그 다음에 직경 2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과학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미 산란의 큰 포인트 하나만 찾아 나가면은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 산란이 도대체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읽는데요. 제가 찾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여기 나오죠, 그렇죠?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산란으로 설명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10분의 1, 그 다음에 2만 나노미터 이런 내용이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어 시험답게 국어적으로 좀 접근하려 하는데요.
미산란에 대해서 우리가 뭐 10분의 1, 2만 나노미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국어 시험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출제지는 여러분이 미산란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쉬운 정보는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미산란이다. 이 정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치고 좀 더 읽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출제진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 흰 구름인데요. 자, 흰색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무슨 산란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미산란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란 하늘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산란에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산란에 의해서 이 파란 하늘이 보일까요? 그렇죠.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이 파란 하늘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단서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은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가 무슨 산란 문단에 있죠? 그렇죠. 레일리 산란 문단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긴 지문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읽게 되면은 레일리 산란 덕분에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산란에 의해서 흰 구름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이 글을 크게 읽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 지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런 미세한 세세한 정보들, 즉 숫자 같은 정보에 집중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 과학적 용어가 의미하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간단하게 레일리는 파란 하늘, 미산란은 흰 구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 18번 문제가 어려워서 18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고자 하는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의 산란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쵸? 자, 이 보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자, 여러분, 하늘이 파랗게 보이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레일리로 읽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흰 구름이 낮게 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나 보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렇죠. 미산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 지문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레일리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기 가는 레일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나는 미산란과 레일리 산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18번의 답은 3번이었거든요. 자, 적절한 걸 골라라 했을 때 3번이었는데 왜 3번인지 보겠습니다. 비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여기가 포인트죠. 흰색으로 보인 것은, 자, 여러분 이런 정보는 다 무시하시고요. 핵심 정보만 가져가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였다. 자, 흰색으로 보였다면 저희가 이제 무슨 산란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미산란으로 읽어야 된다 했죠. 그쵸? 그래서 흰색으로 보인 것은 무슨 산란 때문이다. 그렇죠. 미산란 때문이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그쵸?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겠죠. 그쵸? 자, A 도시에서 하늘이 파랗게 보인 것은, 여러분 여기서 파랗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그렇죠. 레일리로 읽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파랗게 보인 것은 미산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미산란이 아니라 무슨 산란이다? 레일리 산란이다. 자, 그래서 비문학 3차 시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과학 지문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숫자 같은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 과학적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라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미산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라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면 사실 엄청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학 지문을 냅다 읽으시면 과학 성적을 좋게 받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방식들을 가지고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이렇게 연습하다 보시면은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는 아시게 될 거고,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신다면 국어 성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확신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